집. 잘 다녀왔어? 점심 먹은 게 좀 체하긴 했는데 약국 들러서 약 맞고 왔더니 괜찮네. 왜 또 체해져? 엄마랑 밥만 먹으면 자꾸 체하네. 내가 오늘 같이 갔어야 됐는데 저녁에 있어서 못 가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건데 나 혼자 갈 수도 있지. 오늘은 별일 없었어? 저번이랑 똑같아. 괜찮은 것 같다가도 자꾸 짜증을 내네. 장모님이 그렇게 신경이 날카로운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항상 느긋한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인어른 돌아가신 후로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아. 아빠 돌아가신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걱정이지. 난 당신도 걱정이야. 매번 가서 같이 밥 먹고 체하고 오잖아. 주말마다 가서 그러고 오니까 걱정이지. 엄마 혼자 시간 보내는 게 걱정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고 오고 싶어서. 좋게 밥 먹고 대화하고 오면 좋은데 당신이 힘들잖아. 엄마가 자꾸 대화를 공격적으로 하긴 해. 원래 같은 그런 식으로 안 했을 얘기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래도 내가 같이 가면 좀 나은 것 같던데. 그것도 그때뿐이야. 옆에 사위 있으니까 참는 거지. 그 뒤에 나 혼자 가면 더 심해져. 차라리 매번 내가 혼자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정말로 괜찮겠어? 엄마한텐 힘든 시간이잖아. 난 아빠를 잃은 거지만 엄마는 남편을 잃은 거니까. 엄마가 나보다 훨씬 힘들 거야. 근데 저번부터 장모님 음식이 좀 이상했잖아. 여전히 그래? 그건 계속 그러네. 음식 간이 전혀 맞질 않아. 더 문제는 본인이 모르는 것 같고. 그것도 다 심리적인 문제일까? 내가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은데. 엄마가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해서 문제야. 거기다 저번에 정신과 얘기 살짝 꺼냈는데 자긴 멀쩡하다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 요즘 정신과는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 엄마한테 정신과가 좀 안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 가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하잖아. 정신과도 정신과지만 몸 검진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미각 이상해지고 몸에 힘도 없다고 그러시잖아. 어떻게든 설득해서 병원 데려가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내가 같이 얘기하는 게 어떨까? 장모님 그래도 내 말에 화는 안 내시려고 노력하셨잖아. 그래, 당신이랑 얘기하는 게 좋겠다. 잘 부탁해. 2주 후. 아이, 엄마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아, 요즘은 30대도 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고 그래. 이거 엄청 비싸다면서. 난 회사에서 해줘서 돈 아꼈으니까 그 돈으로 엄마 검진 받는다고 생각해? 그럼 그렇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 아우, 진짜 안 해도 괜찮다니까. 아, 그래도 오신 김에 한번 검진 싹 받고 가요. 몸 건강한 거 확인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요. 아우, 나 진짜 아픈데 아무 데도 없는걸. 요즘 엄마 집에만 있어도 피곤해하고 계속 자잖아. 아, 그건 내가 밖에 안 나가서 기력 없어서 그래.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운동하고 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시기 전에 몸 상태 확인하고 어떤 운동을 할지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모님께 달리는 운동이 좋을지 걷는 운동이 좋을지는 몸을 확인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 남편 말대로 엄마 건강 더 좋아지자고 검진하는 거야. 아, 나 진짜 검진 받기 싫은데. 아, 그리고 작년에 이미 한번 받았어. 아빠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나한테 검사 받으라 해서. 그건 간단한 검진이었잖아. 여기선 진짜 몸 전체 다 검진하니까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아우, 난 영 내키질 않는데. 이미 예약도 했고 건물까지 오셨잖아요. 마누라도 딸로서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한 번만 저희 말 들어주세요. 아,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고 돌아가기도 좀 그렇지. 고마워, 엄마. 넌 별걸 다 고맙다 그러더라. 난 엄마 건강한 게 제일 좋으니까. 아, 그래도 다음부터는 엄마랑 얘기하고 예약하고 그러자.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괜히 네 아빠 생각나서 무섭다고. 그런 의미로 검진받으란 거 아니잖아. 아, 알았다. 이번엔 네 말 들을게. 검진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둘 다 반차 쓰고 온 거니까 검진 받고 점심 먹고 회사 들어갈 거야. 그냥 편하게 몸 상태 확인하고 외식하러 나왔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오전에 회사 일 안 하고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너희 맘 생각해서라도 하는 게 맞겠지. 알았으니까 얼른 끝내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응, 엄마. 1개월 후. 또 왔어? 어떻게 왜 이러고 그래? 회사 생활하느라 피곤하고 그럴 텐데. 병원이 집이랑 회사 중간 위치기도 하고 엄마 보러 오는 게 뭐가 나빠? 그래도 집 가서 쉬고 그래야지. 난 엄마가 안 아프기만 하면 힘이 나. 오늘 밥은 잘 먹었어? 그래도 어제보다 많이 먹었다. 병원 밥 엄마 입에 맛없는 거 알지만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리고 영양소 다 따져가면서 만드는 거니까 되도록 싹싹 비우고. 그 잔소리 아주 질리게 듣는다.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약식 동원이라고 밥이 다 약이 되는 거야. 약이라고 생각하면 밥도 먹기 싫어. 아이,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엄마 아픈데 약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하단 거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서 먹어도 되는 거 알아냈으니까 종종 사올게. 과일은 괜찮다 그러셨어? 너무 신 과일만 아니면 괜찮다 그랬어. 산성 강한 과일은 안 좋다 하더라고. 엄만 달기만 한 과일은 안 좋아하는데. 알지.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어. 내가 엄마한테 괜찮을 만한 과일로 사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이야,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플 수도 있지. 왜 미안하다 그래? 내가 자꾸 짜증내고 그랬던 게 병 때문이라 그러더라. 난 네 아빠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너한테 신경질 부리고 그랬던 게 후회가 돼. 엄마가 일부러 그랬던 것도 아니잖아. 괜찮아. 아니야. 엄마가 진작 자기 몸 관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 아빠 생각에 파묻혀서 아무 생각도 하질 못했다. 난 엄마 마음 이해해. 나도 아빠 생각하면 멍해지고 그러는데 엄만 더 마음이 허하고 정신도 멍하고 그랬을 거잖아. 그리고 사실 네 아빠 생각하면 병원 가기가 더 무서웠어. 나까지 아프면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현실을 외면했나 봐. 나 엄마가 옛날처럼 다정한 건 좋은데 너무 풀 죽어 있는 건 싫어. 그러니까 기운 내고 치료 잘 받아서 퇴원하자. 그리고 좋은 기억 많이 만들면 되지. 이게 그렇게 쉽게 나을 병은 아니라 그러던데. 그래도 우린 초기에 발견했잖아. 완치 가능성도 높으니까 열심히 치료받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응? 이제 우리 딸이 내 엄마 같고 그러네.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고 컸잖아. 그러니까 나도 엄마가 버틸 만한 든든한 딸이 돼야지. 안 그래? 너무 고맙고 사랑해 우리 딸. 나도 엄마 사랑해. 6개월 후. 잘 지내냐고 물어보긴 좀 그렇네. 얼굴 많이 상했다. 얼핏 봐도 티가 나는 정도야? 응, 잠 못 자고 피곤한 거 딱 보여. 아휴,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봐. 게다가 직장 다니면서 엄마 병간하고 있다며 피곤할 만도 하네. 엄마 병간하려고 해봤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가끔 먹을 거 사들고 가고 잠깐 대화하고 이 정도지. 그걸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잖아. 그거 대단한 거야. 내 엄마인데 내가 챙겨야지. 그리고 나 안 가면 엄마 풀 죽는 게 눈에 보여서 마음에 너무 걸려. 얜 네가 워낙 엄마랑 사이가 좋았잖아. 그것도 그런데 병원 입원하기 전까지 엄마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냈거든. 그게 아파서 그런 거라 난 이해할 수 있는데 엄만 자기가 나한테 그랬단 게 너무 싫은가 봐. 아파서 예민해지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야, 그래도 너나 내가 엄마랑 사이가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아파서 그랬다 해도 이해 못할 사람들도 많아. 하긴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어머님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어?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더 걱정이야. 겉으로 티가 나는 병이 아니라 그런지 아님 엄마가 숨기고 있는 건지. 담당 의사한테 물어봤어? 의사도 확실하게 답해줄 순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보여서 걱정이야. 원래 아프고 나으려면 면역력 약해져서 더 아파 보이기도 한다 그러더라. 엄마가 병이랑 잘 싸워서 이겨내길 기도할 수밖에 없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간호하고 있잖아. 잘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남편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쓰니까 걱정돼서 물어본 적 있는데 당연히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집중하라 하더라고. 그래도 남편이 이해해줘서 다행이네. 시간이 없어서 자주 같이 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많은 시간 쏟고 있는데 괜찮다 해주니 다행이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간호하는데 분명 좋아지실 거야. 음,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이런 무거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나 학생 때 어머님이 간식 많이 해주셨잖아. 당연히 이 얘기 들어줄 수 있지.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얘기는 항상 들어줄 수 있으니까. 1개월 후. 엄마, 괜찮아? 나야 늘 괜찮지. 그냥 힘이 좀 없어서 그래. 나은 때까지 거짓말할 필요 없어. 엄마는 네가 더 힘들어 보인다. 이제 병원 그만 찾아와. 뭐 좋은 모습이라고. 내가 엄마 곁에 있어야지. 그럼 누가 있어? 아빠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아빠랑은 손 못 잡잖아. 나랑은 손도 잡고 대화도 할 수 있잖아. 난 내 미래는 걱정이 이제 안 돼. 병원에 오래 있었더니 차분해지더라고. 요즘 엄마는 차분한 게 아니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 큰 기대도 소망도 없이 사는 것도 나름대로 평화롭다. 왜 기대를 안 해? 태어나고 나랑 여행 가는 거 기대했잖아. 그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네. 아빠랑 여행 갔던 곳 다시 가고 싶다며. 거기 요즘 날씨 좋아서 정말 이쁘고 사진 찍기도 좋대. 남편이 운전하면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 김서방은 요즘 바쁘대니? 왜 남편 보고 싶어? 오라고 할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네가 나랑 함께 있는 시간이 길수록 남편이랑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게 신경 쓰여서. 남편이 애도 아니고 엄마가 아픈 거 다 이해하고 있지. 그래도 둘이 많이 얘기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저녁도 같이 안 먹고 대화할 시간은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집 가서 몇 마디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정말 이해하고 괜찮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요즘 엄마는 아빠가 많이 보고 싶다. 잠깐 외출하는 거 괜찮을 텐데 아빠 보러 다녀올까? 아니야. 언젠가는 만날 텐데. 그리고 말있잖아. 엄마 곁에는 아빠가 항상 있다고. 요즘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 너무 불안해. 꼭 아빠랑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나만 두고 갈까 무섭다고. 엄마랑 아빠는 항상 네 곁에 있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엄마 나랑 같이 여기 있잖아. 도대체 왜 그래? 엄만 네가 항상 걱정이다.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여리잖아. 그래서 싫은 것도 참고 살까. 그게 걱정이네. 나 엄마랑 있는 거 하나도 안 싫어. 엄마 말고 다른 것도 문제지. 난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난 엄마랑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 엄마는 네가 항상 너 자신이 우선이었으면 네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약속할 수 있지? 약속할게. 약속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말아줘, 제발. 1개월 후. 진이야, 이제 좀 진정됐어? 어, 오늘은 그래도 눈물이 안 나오네. 나 진짜 어제 너 쓰러질 것 같아서 너무 걱정했다. 미안해. 내가 의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걱정한 건 걱정한 거고. 아니, 네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겠니? 난 말이야. 입원할 때만 해도 엄마가 당연히 병 같은 거 털어내고 다시 나랑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래, 다들 완치될 거라고 믿고 치료하는 거니까. 엄마가 미각이 좀 이상하고 피곤하고 나한테 짜증내고 그런 게 있었지만 엄마가 심각하게 아플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좀 더 일찍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 얘기가 달라졌을까? 이모도 전화로 다 들어서 알아. 검진 안 받겠다는 건 네가 설득해서 간 거라며. 너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너무 자기 자신을 갉아먹지 마. 나도 내 동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서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산 사람인 네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해.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당연히 잘 살아갈 수 있지. 엄마는 아빠 죽고 나서 혼자 끙끙거리다 아프게 된 거잖아. 나도 엄마가 그리워서 못 버티면 어떡하지? 아무리 엄마 아빠가 없어도 너한테는 남편이 있잖아. 남편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지. 그러게. 엄마 병가 누웠는 동안 남편도 많이 외로웠을 텐데. 근데 네 남편은 어디 있어? 어제는 계속 같이 있었잖아. 어, 오늘 시댁 식구들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어머니랑 집 가서 몸 좀 단장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 너도 잠깐 바깥바람이라도 쐬고 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야지. 너 내일도 여기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리고 좀 이따 시댁 식구들이랑 시댁 지인들 많이 온다며. 그거 대비해서라도 밖에서 머리 식히고 와. 알았어. 금방 돌아올 테니까 자리 좀 부탁할게. 그래, 어서 다녀와. 잠시 후. 장례식장에 계속 있으라니까 피곤하다. 원래 장례식이 피곤하고 힘들잖아. 그래도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지. 네 장모님인데 자리 안 지키고 있을 순 없긴 하지. 근데 엄마, 왜 나까지 이렇게 오래 있어야 돼? 나 오늘 잠깐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있으라니. 얘는 이럴 때 잘 보여야지. 원래 인간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는 법이니까 말이야. 우리 둘이 계속 같이 있고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그럼 며느리 눈에 안 띌래 안 띌 수가 없잖아. 아니, 내가 올케한테 그렇게 잘 보여서 뭐하게.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누나한테도 결과적으로 나쁜 거 아닐 테니까 좀만 참아봐. 뭐야? 나한테만 뭐가 그렇게 비밀인데. 장례식장 앞이라 듣는 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얘기할게. 좀 힌트라도 줘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하니까. 사돈이 건물주잖아. 며느리한테 이제 가족은 우리밖에 없다. 나쁜 얘긴 정말 아니네. 바로 알아들어서 다행이네. 아무튼 장례식은 조용히 잘 치르고 다음에 생각하자. 안에서 며느리 기다리고 있겠다. 얼른 들어가자. 그래, 누나 일단 들어가자마자 마누라한테 인사하고. 응, 알았어. 엿들으려는 건 아닌데 시댁 식구들 대화를 들어버렸네. 근데 우리 엄마가 건물중개 시댁하고 무슨 상관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좀 걱정되네. 잠시 후. 아유, 우리 며느리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디 가면 좋아? 전 어머님이 더 걱정이에요. 계속 장례식장에 있으려면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집 가서 쉬고 내일 오셔도 괜찮았는데. 아유, 이제 네 가족은 우리인데 우리가 같이 있어야지. 우리 둘이 빈소 지키고 있긴 힘들잖아. 그래서 누나도 오라 그랬어. 발인까지 가져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이모들도 와 있고 정말 괜찮아. 이모들은 이모들이고 이제 네가 더 중요한 가족은 남편이잖아. 나도 우리 아들 며느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네. 나 없는 사이에 힘들진 않았어? 괜찮았어. 이모들이랑 외삼촌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이모랑 외삼촌은 엄마 형제자매잖아. 정말 열심히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어. 나도 팔 걷어붙이고 일 좀 도와줘야겠네. 나 아는 사람들도 조문 얘기로 많이 올 테니까 잘 맞아주고 그러렴. 네, 그럴게요. 엄마, 나 마누라랑 같이 여기 지키고 있을게. 그래, 나랑 네 누나 알아서 일 찾아서 하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엄마.
마누라도 엄청 고마울 거야. 그지? 어, 정말 고맙지. 장인어른 장모님이 모두 떠나셨지만 내가 있고 우리 엄마가 있잖아. 우리 엄마가 장모님 빈자리 채워주려고 많이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기대도 돼.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내가 너무 편하게 대하면 그렇지 않을까? 우리 엄마 다른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랑 거리 두고 그럴 사람 아니야. 오히려 나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하네. 가족 좋다는 게 뭐가 있어. 이럴 때 힘이 돼야지. 안 그래? 그렇지. 우리가 당신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거니까 당신은 마음 좀 놓고 편하게 있어. 아까 대화도 이상했지만 왜 이렇게 나한테 가족이란 걸 강조하려고 하지? 그래도 나는 이모랑 외삼촌들이 더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이상한가? 3시간 후. 안녕하세요. 아, 일찍 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장례식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니? 마지막으로 본 게 10년 전인 것 같은데. 당연하죠. 저 학교 다닐 때 항상 용돈 챙겨주시고 그랬잖아요. 오랜 세월 안 봐서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얼굴을 기억해 주는구나. 내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됐는데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않아도 돼. 어렸을 땐 몰랐지만 삼촌이 엄마 일 도와주는 변호사신 걸 아는데 어떻게 가볍게 대하겠어요. 난 내 직업과 상관없이 네 엄마랑 친한 사이였고 그만큼 너도 아꼈는데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니 좀 슬프긴 하구나. 그럼 그냥 삼촌이라고 부를까요? 그래, 어렵게 대할 필요 없어. 그냥 친한 삼촌이라고 생각하면 돼. 삼촌은 성격이 하나도 안 변했네요. 네, 내가 이런 성격이라 변호사인 거 처음 알았을 때 네가 정말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 그래. 딱히 삼촌 폄하해서 그런 반응 보였던 건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라고 하면 굉장히 날카롭고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너무 옆집 삼촌 같아서 이상했지?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이요. 거짓말 못하는 건 정말 네 부모님하고 똑같네. 아무튼 나 오늘 조문도 조문이지만 너한테 전달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온 거다. 유산 문제인가요? 그것도 있기는 한데 다른 것도 있어서 말이야. 일단 시댁 식구들 어디 있니? 잠깐 자리 비운 것 같아요. 어쩐지 한 명도 없었네요. 그래, 오히려 잘 됐구나. 네? 일단 여기 네 엄마 유서랑 유산 관련 서류부터 받으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나 마음에 안 내켰지만 말이야. 네 엄마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개인적으로요? 그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지. 아무튼 장례식 끝나고 며칠 뒤에 이 번호로 너한테 전화가 갈 거야. 이 사람하고 만나서 한번 대화해보렴. 이게 누군데요?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그래도 삼촌인데 너한테 해가 되는 일은 안 해. 넌 믿을 수 있지? 네, 물론이죠. 그리고 시댁에는 비밀로 만났으면 하는구나. 그 약속도 지켜줄 수 있니? 어, 도대체 뭔지 짐작도 가지 않지만 일단 알겠어요. 그래, 장례식 잘 치르고 명함 줄 테니까 나 필요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렴. 네,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많아도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단다. 나한테 연락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네, 조심해서 가세요. 일주 후. 당신 12시에 일어나야 된다면서 계속 자도 괜찮아? 깨워줘서 고마워. 아니야, 저번 주에 계속 피곤했을 텐데. 이해해. 당신도 같이 있었잖아. 똑같이 피곤하지. 그래도 장례식장 상주가 가장 힘들지. 난 당신 곁에 있었을 뿐인걸. 계속 나랑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회사 복귀도 당신이 먼저 했고. 장모님 장례식이었잖아. 가장 가까운 사이인 당신이 가장 힘들었지. 그러게. 아빠 돌아가신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이 겹치니까 솔직히 좀 힘들긴 해. 그리고 당신은 계속 병간호까지 했잖아.
필요가 많이 누적됐을 텐데 연차 좀 더 써서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음, 솔직히 잘 모르겠어. 가만히 있으면 너무 우울하고 그렇다고 업무 복귀하자니 내가 제정신으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쉬어도 당신 혼자 있는 게 문제긴 하네. 회사에선 연차 충분히 있으니까 출근 날짜 정해서 연락 달라고 했는데 아직 내가 마음을 못 정했어.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엄마 보러 갈까? 시댁에? 응, 이제 당신 가족은 나랑 우리 엄마, 누나잖아. 앞으로 더 자주 보고 시간 많이 보내면 당신이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아무리 며느리여도 친자식하고는 다르잖아. 어머님께 좀 실례 아닐까? 아이, 그건 정말 아니라니까. 엄마가 먼저 나한테 얘기했는데 당신 꼭 챙겨주고 더 잘해주고 싶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대신 당신도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그랬어. 장례식 때 도와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서 뭐라도 해드려야 될 텐데. 가족끼리 짜잘한 선물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래도 감사 표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당신 능력이면 엄마한테 고맙다고 뭐든지 해줄 수 있잖아. 지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좋진 않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난 우리 여보가 최고라고 생각해. 알았어. 근데 오늘 누구 만난다 하지 않았어? 응, 약속 시간 맞춰서 나가야지. 근데 누굴 만나길래 그래? 그게 어쩐지 솔직하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리고 나도 지금 누굴 만났는지 잘 모르는데. 어정쩡하게 말하면 오히려 남편이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다녀와서 자세히 얘기하는 게 낫겠지? 그게? 우리 엄마가 친했던 삼촌이 한 명 있거든. 장례식 때 찾아왔었는데 당신 아마 못 봤을 거야. 친척인 거요? 친척은 아니고 엄마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주 봐서 그냥 편하게 삼촌이라고 불러. 그럼 가족은 아니고 남이네? 엄마 친구니까 그렇긴 하지. 장례식 때부터 왜 이렇게 가족이란 말에 집착하지? 난 시댁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친부모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치만 이렇게 말하면 서운할 거야. 오늘은 이미 한 약속이니까 다녀와. 그래도 다음 주는 우리 가족 만나게 정말 시간 꼭 비워놔야 돼. 알았지? 응, 알았어. 많이 늦을 것 같아? 그럼 나 잠깐 엄마 집 좀 다녀오려고. 당신 피곤한데 시댁까지 다녀오려고? 장례식으로 우리 엄마도 힘들었을 테니까. 하던 장례식인데 마음이 무겁겠지. 나라도 가서 같이 있어주려고. 그렇구나. 누나도 온다 했으니까 우리 가족은 걱정 말고 약속 다녀와. 응, 알았어. 30분 후. 안녕하세요. 안진희 씨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정말 어머니와 많이 닮으셨군요. 젊을 때 모습이랑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제가 삼촌한테 전달받은 게 없이 나와서요. 혹시 저희 엄마랑 아는 사이세요? 혹시 삼촌이라는 사람이 정현 씨 전속 변호사 말하는 걸까요? 정현 씨, 저희 엄마 말씀하시는 거죠? 전속 변호사인지까진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부터 자주 뵈서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현 씨와 저, 그리고 변호사 녀석까지 셋이 아는 사이입니다. 저는 정현 씨 남편, 그러니까 진희 씨 아버지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도요? 예. 그치만 저는 그렇게 내세울 직업은 아니어서 진희 씨와 만난 적이 없네요. 그럼 오늘 만나게 된 건 사장님 직업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정현 씨를 닮아서 머리가 좋으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거라 좀 당황스럽거든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 직업은 탐정입니다. 네? 탐정이요? 예전에는 흥신소라고 많이 불렀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세울 직업은 아니라고. 아무튼 저는 정현 씨가 생전에 부탁한 일이 있어서 진희 씨와 만나게 된 겁니다. 저희 엄마가 언제 부탁을 한 건가요?
장례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뢰였고 지금 상황에선 변호사가 나설 일은 아니었기에 제가 맡게 됐죠. 제가 알아야 되는 게 도대체 뭔가요? 설명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 있습니다. 서류 봉투가 굉장히 두껍네요. 어? 이게 무슨 사진이죠?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녹취나 자료도 있습니다. 전부 읽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전부 사실로 확인된 것들 뿐입니다. 원래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게 제 일이긴 하지만 정혜 씨 딸이라고 해서 더 확실히 일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저도 이런 걸 알려드리게 돼서 유감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몰랐으면 정말 끔찍했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현 씨가 부탁한 대로 일했을 뿐인걸요. 진희 씨 어머니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게요. 아픈 상황에서도 엄만 정말 나만 걱정했군요. 모든 일의 결정은 진희 씨가 내리는 거지만 정현 씨가 슬퍼할 결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날 도왔는데 엄마가 날 보고 실망할 그런 결정은 하지 말아야겠죠. 예, 모쪼록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3주 후. 오늘 이런 데서 보자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넌 얘기 안 하고 그냥 데려온 거야, 며느리? 약속 시간 맞추려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 하여튼 너도 보면 허술하다니까. 아무튼 올게. 잘 지냈어? 저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형님은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못했네. 나 이번에 결혼하게 됐어. 정말요? 형님 축하드려요. 워낙 올케가 요즘 힘들었고 그래서 얘기를 바로 못했어. 원래 경사보단 조사가 더 중요하니까. 누나도 참 배려심이 깊다니까. 결혼 소식 이렇게 늦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야,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내가 잘 생각하고 말해야지. 하여튼 우리가 참 사이가 좋아. 이런 가족이 드문데 말이야. 그렇지 않니, 며느리야? 네, 그렇죠. 아무튼 여기 내가 아는 부동산이니까 그냥 편하게 있어도 돼. 여기 주인 곧 올 거니까 차나 한 잔씩 하면서 기다리자. 누나랑 엄마는 같이 만나서 온 거야? 응, 우리 일찍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왔어. 그럴 거면 우리 부부도 부르주기로 했어. 장례식 이후로 엄마랑 마누라가 같이 밥 먹은 적도 없는데 누나만 챙기면 마누라가 서운하지 않겠어? 아니야, 난 괜찮아. 아, 내가 생각이 짧았네. 다음엔 꼭 아들이랑 며느리도 부르마.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마누라한테 이제 우리밖에 없는데 더 잘 지내야지. 나도 여동생 가고 싶었는데 정말 잘 됐잖아. 올케도 남편 누나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아,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우리가 여기서 만난 이유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지. 며느리랑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저 하실 말씀이란 게 뭔가요? 장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그래서 장모님이 갖고 있던 건물을 우리 엄마 명의로 해주는 건 어떨까 싶어. 원래 그런 건 집안에 제일 어른이 관리하는 게 낫잖니. 네? 저희 엄마 건물을요? 그래, 내가 평생 이 소원이 건물 하나 갖는 거였거든. 근데 며느리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좋니? 물론 수익을 전부 우리 엄마가 받을 건 아니야. 일단 장모님 건물이었으니까 당신이 가장 수익을 많이 받아야지. 우린 그렇게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서 그냥 명의만 엄마 명의여도 충분할 것 같아. 우리가 장례식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겠니? 네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우리였음에서 그런 거야. 나도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장례식장에서 같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소원 한 번만 들어주죠. 당신한테 무리한 부탁도 아니고. 내가 일단 서류를 좀 준비했는데 말이야. 당신만 도장 찍으면 끝이거든? 우리 엄마가 아니고? 이건 당신이 해야 되니까. 응? 난 엄마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알았어. 꼼꼼히 읽고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뭐야?
아니, 우리 건물 얘기하고 있었잖아. 왜 이혼 서류가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나를 얼마나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가족이라는 말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해줄 걸로 생각했어? 아니, 이 타이밍에 왜 이혼 서류가 나오냐고. 난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뭐라고? 나한테 잘해주고 가족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 그거 우리 엄마 건물 빼앗고 싶어서 작정하고 셋이 그런 거잖아. 얘는 무슨 그런 소리라니. 우리 그런 나쁜 마음 전혀 없었어. 그래요. 그런 거 치고는 우리 엄마 건물 위치, 가격까지 전부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만나는 것까지 셋이 만나서 자주 대화했고요. 아니,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자주 만나는 거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나쁜 생각을 하는 게 들키기 싫었으면 집에서 대화하지 그랬어요? 왜 남들 다 들을 수 있는 카페에서 얘기해서 들키고 그래요? 나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네가 무슨 오해를 하는 것 같구나. 우리는 너 생각해서 얘기한 거야. 건물도 내가 수익 다 가지겠다는 게 아니고 내 명의로 관리해서 너 편하게 해주겠다 마음이었고. 그걸 어떻게 믿죠? 장례식 막 끝난 며느리한테서 건물 가져가려는 건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힘든데요.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무슨 나쁜 짓을 하겠니? 다 너희 둘 잘 살았으면 해서 도와주려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또 뭐길래 그래? 잠깐만. 이건 엄마랑 누나가 볼 건 아닌 것 같아. 무슨 섭섭한 소리래. 가족끼리 비밀이 있으면 안 되지. 잠깐. 너 지금 이거 누구랑 사진이 찍힌 거야? 나도 좀 보자.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제가 엄마 간병을 오래 하는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건 오해요. 이 여자는 그냥 친구일 뿐이요. 마누라가 장모님 간병하는 사이에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난 게 그냥 친구야. 나 그냥 외로우니까 대화할 친구가 필요한 것 뿐이어서. 넌 친구랑 이런 곳도 갈 수 있나 봐? 대체 이런 사진을 네가 어떻게 찍은 거야? 너 미쳤어? 나 미행하고 다닌 거야? 내가 직접 하진 않았는데. 그럼 뭐 사람이라도 붙였단 소리야? 그렇긴 해요. 도대체 넌 남편을 뭘로 생각하는 거니? 남편을 못 믿어서 이런 짓을 해? 못 믿을 만한 짓을 저지르고 다닌 건 저 사람인데 왜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를 뭐라고 하죠? 저 이 사실에 정말 놀랐고 말도 못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미행을 붙이는 건 정말 아니지. 안 그랬으면 난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겠지. 그리고 당신 가족들이 우리 엄마 건물 빼앗으려는 꿍꿍이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테고. 당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돌아가기 전부터 이미 눈치채고 나 몰래 알아보고 있었더라고. 그럼 당신은 언제부터 그런 짓을 꾸미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남자가 외로우면 잠깐 다른 여자의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 그래도 이제 네가 안정을 찾았으니 실수였다는 거 깨닫고 정리할 거다. 그렇지 않니? 그지. 그냥 당신이 장모님 간호하느라 바쁘고 나 외로우니까 잠깐 미쳤었나 봐. 이 여자 바로 정리할게.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당신 가족은 우리고. 그 가족 얘기 좀 그만해. 나 멀쩡하게 친척들 살아있고 천의 고아가 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도 나 애 아니고 성인이고 당신들이 부리는 그런 가짜 뉴스에 넘어갈 나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들이 여자 정리하면 괜찮겠니? 건물도 네가 그렇게 불편하면 네 명의로 그대로 두고 내가 관리만 해주고 그 정도 돈만 받아 가마. 응?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네. 이제 와서 바람 피운 거 정리하면 뭐가 바뀌어요? 명의 안 바뀌면 내 엄마 건물 가져가려던 개수작이 전부 없어져요? 개수작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개수작이 아니면 도대체 뭔데? 다른 여자 만난 것도 내 핑계 대고 가족이란 핑계로 건물 빼앗으려 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아니 올게 조금만 진정해봐.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다 저지른 일이라고요. 내가 남편 바람 피운 증거만 갖고 있어요? 건물 알아보던 것까지 알고 있는데 시침이 뗀다고 뭐가 바뀌냐고요? 난 도대체 왜 그 사이를 못 참고 여자를 만나고 다녀? 그것만 안 했어도 일이 이렇게 이상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든 아니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기고 간 유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으려 했던 그 자체가 역겹다고요. 아니, 가족인데 건물 좀 넘기면 그렇게 문제니? 네, 문제예요. 저 이 일 좋게 안 넘어가요. 엄마 전속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당신들 잘못 전부 다 잡아낼 거고 전부 다 소송까지 할 거니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치는데 내가 참을 것 같아? 당신 상간녀도 이제 인생 말아먹게 생겼다고 연락해. 너 때문에 이렇게 다 됐다고 말이야. 아니,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 건의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 이미 어머님이 준비하고 있던 서류도 다 알아요. 명의 바꾸고 나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 증거도 법정으로 넘길 테니까 거기서 해결하자고요. 아니,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정신없는 사이에 이런 짓을 벌이려 했던 것 자체가 괘씸해서 안 참을 거예요. 어디 다들 법정에서 보자고요. 제가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알아서 질 거란 생각은 안 드네요. 여태까지 문제 있던 거 다 있고 그냥 평범하게 결혼 생활로 돌아가자. 내가 잘못했어. 지금 사과한다고 바뀌는 거 없어. 너희 집안 인간들 전부 쓰레기란 거 알았으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안 그래? 제발 이러지 말자. 내 손 잡지 마, 이 쓰레기야. 아무튼 다들 법정에서 봐요. 어디 한번 당신들 어디까지 망가지나 보자고요. 오늘의 사연자입니다. 현재 저는 모든 소송을 마쳤고 원하는 바를 이뤘습니다. 전 남편의 가족은 셋이 작당 모의를 하고 절 속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전 남편의 상간녀도 물론 소송을 걸었고 이겼습니다. 얼굴은 딱 한 번 맞는데 저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한 표정이더군요.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지만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고서 잘 살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죠. 저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엄마가 관리하던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삼촌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른다며 흥신소 사장님은 전 남편 가족이 어떻게 지냈는지 감사하고 있고요. 지금은 딱히 불행하기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큰일이 모두 끝내고 나니 마음이 편한 건 있네요. 이 평화가 오래가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